우리 어릴 때부터 참 문학작품에서 많이 만나던 거예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어머니의 손맛. 그래서 엄마와 관련돼 있는 신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퍼져 있는 것이 모성 본능.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엄마로서의 본능이 있다. 이게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고, 그 모든 여성은 그 엄마가 되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인류 문명에서 지배적인 관념이었어요. 근데 그게 있다 없다를 두고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막 의견이 엇갈려요. 혹시 이제 박 기자님부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성 본능 이야기는 그냥 조작된 만들어진 신화다, 아니다,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어느 쪽이세요? 글쎄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일단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존 볼비가 애착 이론 같은 걸 얘기할 때 그것을 또 이제 헝겊 할로우의 붉은 원숭이 털, 뭐 실험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실제 엄마보다 우유가 나오는 따스한 뭔가 헝겊 엄마한테 더 애착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들 볼 때 어쨌든 실제로 모성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막 꼭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의 초점이 뭡니까? 이 논쟁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일어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의 역할 중에 사람들이 가장 사실 이견에 어찌없이 가장 존중하는 게 어머니 노릇이죠. 근데 그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을 더 권리를 신장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어머니 노릇에 붙박이처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이라고 하는 이 역할로부터 분리가 되어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여성들은 사실 출산과 관련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식의 과정들을 다 분절해서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절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키워야 되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사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긍정하게 되면 여성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냐. 예를 들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보육을 공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많이 갔죠. 그래서 뭐 타가서는 옛날에 북한에서 하는 굉장히 나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굉장히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그 생각을 예를 들면 모성 자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자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출산과 관련해서도 출산조차도 그럼 여성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 수 있다. 인공재생산. 인공재생산이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뭐 많은 생물학자들이 예를 들면 50년 안에 사실 인류는 더 이상 이 단성 유성 생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안 갈 수 있다. 이제 복제로 간다.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완전한 변화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해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까지 이제 상상력을 그래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한편으로는 SF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주의적 어떤 생각을 가게 되는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 다른 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노릇을 둘러싼 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노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회학적이나 어떤 정치학적인 이 이론적 자원이 나온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험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어떤 식의 방법론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생물학적인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여성들의 억압의 기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머니가 양육을 잘하는 거는 이 여성을 평가하는 굉장히 많은 엄격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육아나 모성이나 부성 같은 것도 아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희생을 하고 그렇게 계속 자기 혼자는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싸는 이 존재, 금방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이 연약한 존재를 최종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은 당신이에요. 라는 그런 인식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결국에는 정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만큼의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아까 존 볼비 여사의 그 애착 이론 관련된 얘기가 너무 재밌는 또 후일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 볼비가 애착 이론을 얘기하면서 초기 양육 과정에서의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동의 인격 형성 과정과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악몽을 안겨줬던 바로 그 존 볼비가 너무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되게 핵심은 뭐였냐면 사실은 그 생물학적인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생물학적인 걸 빼고 나면 마더링이라고 하는 건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키우고 기저귀 갈고 아이 돌보고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어떤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걸 남자도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마더링의 개념을 넓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들이 이제 이 우리 시청자들 중에 뭐 저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이게 현실의 삶,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어려운 이제 조건에 처한 여성들이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기 어렵지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 낳고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라고 막 고민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나왔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할 때 두 오류 사이에서 많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그러는 건데 자연주의 오류. 있는 거니까 자연에 이건 좋은 거야. 이게 모성 본능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 자연에서 다 대부분의 종이 암컷이 새끼를 돌보잖냐.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그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자연주의 오류가 돼요. 자연에 있다고 다 규범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극단에는 도덕주의 오류가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없애야 돼. 자연에 있는 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재생산? 그러니까 이제 자궁을 밖에 만들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SF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자연에 그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좋다고 옳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규범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연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또한 오류가 아닐까. 이게 모성 본능에 관한 우리의 판단? 그런 것도 되게 사람에 따라서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남녀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반페미니스트하고 페미니스트가 이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스트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왔다.